파이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렇겠지만 소비를 줄이고 저축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20대 중반부터 이런 식으로 절약을 해오다 보니 이제는 절약하는 게 습관을 넘어서 거의 성격이 일부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지는 기분, 혹시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던 제가 최근에 자산 관리 방법을 조금 바꾸면서 저축을 하면서도 소비를 할 때의 죄책감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저는 필수 지출과 자유 지출을 나눠서 연간 예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왜냐고요? 이제 파이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파이어를 실행하는 시기가 가까워져 오니까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파이어 이후에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 건가? 소비를 할 때마다 항상 전전긍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저축을 안 해도 되고 돈을 벌 일도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월급에서 적금 넣고 이것저것 떼는 거, 남는 걸로 생활하는 방식에서 연간 예산을 한꺼번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책정한 총 생활비는 3,600만 원입니다. 제가 몇 년간 지출한 내역을 한번 보니까 은퇴 후에도 대충 세후로 이 정도를 소비할 수 있으면 생활 수준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3,600만 원의 세부 내역은 이렇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와의 공동 생활비, 제가 100만 원, 남자친구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서 12개월 동안 1,200만 원을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이나 통신 이런 개인적으로 나가야 되는 필수 생활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넉넉 잡아서 월 5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12개월 하니까 660만 원이 됐고요. 또 자유롭게 쓰는 비용은 여기서 그 남은 비용인 약 1,8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 1,800만 원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분 좋아지라고 쓰는 돈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돈을 제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돈을 쓸 때도 있었지만 필수적인 게 아니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쓰거나 이랬었는데 이제는 스스로에게 약간은 자유로운 소비를 허용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술도 하고 이사도 하면서 강제로 그냥 적응했던 것 같아요. 목돈을 쓰면서. 최근에는 남자친구 성인 선물로 PT 20회를 끊어줬어요. 1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손이 좀 떨렸습니다. 자유롭게 쓰는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심리적으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도 PT는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당황해하더니 이제는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혈색도 좋아지고 남자친구 직장 주변 동료들도 혈색이 아주 좋아졌다고 칭찬을 하는 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수 비용 그리고 자유 비용을 나눠보니까 장점이 꽤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절약이 몸에 밴 저 같은 사람한테 지출의 안전망이 돼줍니다. 사실 파이어하고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막 이것저것 다 살 수 있고 이런 느낌이지만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 20억이 있어도 예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을 펑펑 쓰다 보면 금방 잔고는 바닥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파이어 이후에도 소비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절제 안전망은 필요한데 이런 식의 자유비용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지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안에서는 돈을 써도 돼 라는 허락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해방감이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퇴 이후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월급을 받아서 쓰는 방식으로 생활을 했다가 파이어 이후에는 어쨌든 연간 생활비를 한꺼번에 인출해서 쓸 거잖아요. 그게 4%가 됐든 저 같은 경우는 3.2%가 됐든 연간 생활비를 한꺼번에 인출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 이후에 그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시장이 엄청 상황이 안 좋아서 변동성이 올라가고 주식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내용만 유지해서 만약 정말 어려울 때는 생활비를 줄여도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제가 좀 불안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파이어에 대한 불안감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보너스로는
비싼 소비를 좀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용돈 기준으로는 용돈을 받아서 큰 소비를 할 때 좀 애매한 감이 있었는데 연봉을 받듯이 한 번에 큰 돈으로 팍팍 예산을 제가 스스로에게 주니까 뭐 한 해에 한두 번쯤은 플렉스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는 미니멀리스트는 아닌데 좀 생활을 간소화하면서 좀 물건을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걸로 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싼 물건들을 살 때 죄책감도 좀 덜어지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소비들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이 발표되면서 진짜 바이어가 코앞에 다가온 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데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 한 4개월 차 되는데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 조금은 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간 단위로 필수 지출과 자유 지출을 나눠서 돈을 관리하니까 돈을 쓰면서도 죄책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파이어를 향해서 조금씩 더 가깝게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는 것도 결국 잘 관리하는 거의 일부라는 게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